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러 가시면 정말 많은 캔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캔을 갖다 한 군데 버리는데 그 다 같이 버리는 캔에도 여러 가지 그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설명드리고요. 보시면은 그 스틸 캔하고 알루미늄 캔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음료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차나 커피 등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제조 공정 중에 약 85도 이상의 고온에서 살균을 합니다. 또 공기와 접촉하면 변색할 수 있으므로 캔 내부에 고온의 수증기를 집어넣고요. 그 이제 캔을 갖다가 냉각하면 수축되는 힘이 생기므로 그 힘을 견디기 위해서 강도가 높은 스틸 캔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탄산음료는 산성의 상태이므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우므로 살균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산가스가 캔 안에 충만하여서 고온의 수증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캔이 찌그러질 염려가 없으므로 스틸보다는 가공이 쉽고 가벼운 알루미늄 캔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주석도금 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에다가 이제 주석도금을 하는데 식품에 의한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의 주석도금을 하고요. 보존 중 용출하는 그런 미량의 주석은 독성이 없고 인체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통조림 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는 여러 통조림 캔들이 대부분 아마 주석도금을 한 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뛰어난 장점으로 해서 주석에 보면은 4번 인체에 해가 적다. 그 다음에 유기산에 대해서 내익상이 우수하다. 그래서 통조림 캔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보시죠. 그리고 식품의 중금속 기준 규격 재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가 2017년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온 걸 보시면은 그 내용 중에 주석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서 총 노출량이 인체 노출 안전기준 10% 미만으로 현 기준을 유지하며 주기적인 노출량 확인. 다만 매우 낮은 오염도 노출량 위해도를 고려해서 주석 기준 삭제 검토. 그러니까 몸에 특별하게 나쁜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러니까 주석도금의 부식입니다. 보면은 깡통이 3개가 있고 뻘겋게 이제 녹이 쓸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겠지만은 주석은 그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귀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도금은 아연처럼 자기가 녹아나면서 희생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도금 자체로서의 그 장벽 효과, 배리어 이펙트로 해서 방청을 보입니다. 그래서 피막에 결함이 있으면은 거꾸로 철의 소재가 부식이 촉진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옛날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석도광판으로 만든 통조림 깡통을 사용할 경우 캔 내부에서 주석은 철에 대하여 늘 귀하므로 강판을 보호하지 못한다. 위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설명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온화 경향으로서는 주석이 철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답을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캔 내부에서는 주석과 철의 관계는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토마토에서는 주석이 더 비하게 되므로 내면에 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비하게 된다는 것은 주석이 철을 보호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석이 양극, 철이 음극이 되면서 이를 갖다가 극성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포도, 사과, 그레이프 프루트, 그 다음에 자두, 토마토 주스들이 있는데요. 주요 산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포도 같은 경우 주석산, 그 다음에 자두는 사과산, 그 다음 토마토는 구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라서 pH도 다르죠. 그래가지고 3에서 한 4 정도로 산성을 보이는데 보시면은 철하고 주석을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 환경에서는 주석이 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 부식방식 협회의 그 금속의 부식방식 Q&A 코로전 110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철과 주석의 pH 전이 곡선입니다. pH에 따라서 전이가 변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은 옥살산에서의 그 철과 주석의 전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pH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철이 더 귀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구연산에서도 낮은 pH에서는 철이 더 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통조림의 경우에서 이게 또 1번 자료인데 보시면은 4개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20% NaCl 중에서의 주석하고 철의 전이입니다. 보시면은 주석이 훨씬 더 귀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조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간장 색소를 넣었을 경우에는 철하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석하고 이게 바뀌어 있죠. 철이 더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물에 따라서 여기 전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온화 경영에서 주석은 귀하다, 그 다음 철은 비하다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산소가 없는 경우, deaerated인 경우에서는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주석에 보면은 표면에 주석이 있고 주석에 이제 코로전 프로덕트, 이제 부식 생성물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주석은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식이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면은 주석 자체가 전부 부식이 되고서 끝나게 되겠죠. 이게 해주고 산소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조림 깡통을 갖다가 까기 전입니다. 근데 딴 다음에는 산소가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는 반대가 되고요. 처음에는 표면에 있던 주석에 그 산화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해서 지금 철하고 주석에 그런 전이가 원래대로 들어오면은 주석은 귀하고 철은 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철이 부식이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은 가능한 오픈하시면은 빠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일단 철이 녹아 들어가면은 몸에 나쁜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맛이 변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극성의 역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또 잘 알려진 예로서는 아연 도금 강간을 갖다가 60도 이상의 온수에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하고 철의 극성이 역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온수 배관에는 아연 도금 강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온화 경향을 이해를 하시고서 모든 환경에서 이온화 경향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polarity reversal, 극성의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좀 복잡한 얘기예요. 아까 뭐 산소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방식 기술에서 1961년에서 일본에 이제 정리된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읽어보시라 권하지는 않고요. 좀 오래된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주석도금 강간을 주석도금 강판에다가 팀플레이트에다가 주석 산화막을 갖다가 형성시키고 그 위에 크롬 수산화물을 갖다가 한 다음에 유막을 입힙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ETP, 그러니까 팀플레이트인데요. 식음료 캔, 그 다음 에어로졸, 일반 관이라는 건 여기서 뭐 파이프가 아니라 이제 저기죠. 캔, 페인트 캔, 전자부품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에 크롬 처리 강판 TFS가 있습니다. 팀프리스트를 해가지고 이건 1970년대 일본에서 나온 거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팀풀이기 때문에 주석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 크롬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크롬 수산화물을 한 다음에 유막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음료 캔, 러그캡인데 러그캡이라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주스 딸 때 그런 캡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요즘 라미네이트 강판이라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TFS 스틸에다가 캔 내부 쪽,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엔 접착제를 한 다음에 이제 페트병에 있는 그런 필름을 갖다 입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캔 외부에는 접착제층에다가 그 다음에 페인트, 그러니까 잉크층이죠. 인쇄 잉크층이라는 건 이제 상표라든지 그걸 갖다 집어넣는 인쇄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페트 필름층을 입히고, 그 다음 클리어 도장을 입힙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그냥 주석 도금하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질문들이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가지고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책에 보시면 녹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료 판매용 알루미늄 캔이 탄생하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다. 공학자들은 맥주를 캔에 담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125년 동안 녹과 사투를 벌였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시면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고양이의 수염과 같은 위스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